이게 닿는 것과 당기는 것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크게 삶에서 그렇게 닿는다, 당긴다 이거를 깊이 생각해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담 현장에 있으면서도 다른 용어들을 사용했지만 그냥 뭐 좀 더 친숙하게는 이제 정신분석 하면서는 유니컷을 안아주기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그 유니컷을 제가 이제 맨 처음에는 오늘 좀 마지막 날이니까 뭐 담는 거 당기는 거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거와 연관되어서 개인적인 사설을 조금 풀어도 되는지요? 오늘 90분을 다 쓰셔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신지요? 우리 서로 다 우리가 닿는 것과 당기는 것에 대한 것들의 이 경험들을 조금 나눠보는 것도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 이론이 또 풍부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혹시 선생님들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요? 발달하시는 선생님한테 전적으로 의탁드립니다. 네, 제가 따라갈게요. 선생님 당길 수 있는 의존 능력을 갖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개인적인 사설로 보면 제가 이게 정신분석 공부한다는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의 어떤 큰 변화들이 예기치 않게 그 변화가 생각지도 않게 크게 한 방을 너무 세게 맞으면서 전체 삶을 좀 되돌아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을 찾기 위해서 또는 마음을 캄다운 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막 찾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이 책들을 접하게 되고 그게 이제 처음 접했던 게 융이었어요. 그냥 융 책을 사서 이렇게 보면서 공감하면서 뭐 어렵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융 책을 처음 접하는데도 그냥 막 숲을 헤쳐가듯이 즐겁게 따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 분석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를 읽을 때에는 융은 막 즐겁게 랄랄라 이렇게 따라가는데 프로이트를 읽을 때는 랄랄라가 아니라 약간 공부하듯이 그리고 프로이트를 읽을 때는 좀 뭔가 달랐어요. 뭐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이렇게 뭔가 깊이 터치를 하는데 그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깊이 터치됐다라는 걸 느끼겠는데 언어를 표현할 수가 없고 아직 내가 그 단어를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뭐 프로이트 몇 권 읽다가 유니컷을 딱 읽게 됐는데 그것도 뭐 생소한 용어들도 좀 있죠.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출산 경험도 있고 육아 경험도 있으니까 그 용어들 중에서 낯설지 않은 용어들이 있잖아요. 안아주기 환경, 안아준다는 거, 뭐 혼자 있을 수 있는 용어, 뭐 독립을 향하여, 뭐 이런 것들은 삶에서 꾸준히 이렇게 해왔던 거고 또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막 즐겁게 또 그 책들을 읽는데 그 안아주는 환경, 절대적 문성물도 뭐 여러 가지 몇 개 그 초기 개념들이 뭐 미니카세 초기 3년 전에 애기 그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1년 또는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까지의 그 기간 동안 초기에 이런 것들이 나의 박탈된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안겨졌던 경험들 그것이 내 아이에게 박탈시켰던 경험을 주었던 것과 또한 걔를 안아줬던 경험들과 서로 막 대차 대조표처럼 서로 막 비교를 해가면서 나의 엄마는 어땠나 또는 나는 어떤 엄마였던가 이제 그러면서 또 즐겁게 막 갔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클라이언을 딱 만났는데
오메, 이거는 뭐 내가 환상이라는 거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거죠. 이제 꿈꾸기를 어느 순간 멈췄던, 지금은 계속 꿈꾼다라고 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언젠가 내가 꿈꾸기를 멈췄던, 더 이상 어린이적인 꿈을 꾸지 않게 됐던 어떤 시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꿈꾸기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어른이 돼서 올라오는 그 꿈꾸기를 너는 이제 어른이야. 멈춰야지 하는 또 환상 활동을 멈추게 하려고 일부러 억제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 근데 그런 것과 더불어 굉장히 그로데스크하다 말이 하면서 뭔가 이 내장을 터치하는 그 창자를 터치하는 그것도 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신체적으로 그로데스크하게 창자를 터치한다.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어베어를 만난 거예요. 이제 과정이 이렇게 보면 페어베어를 만나서는 클라임이 그로데스크하게 쭉 내려갔다면 이거는 좀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어릴 때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떤 때 제가 이제 컸을 때 청소년기 아니 20살이 20대 초반에 저희 아빠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우리 딸이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 넌 참 좋은 애인데 너무 좀 착해서 좀 걱정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착한 아이 그러면 좋다.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착한 아이가 되라고 주문하셨죠? 근데 아이가 주문보다 훨씬 더 착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필요 없는데 너 왜 그렇게 덜 착해도 되는데 이제 20살 됐을 때 20대 우리 아빠는 그러는 거예요. 20년 동안 날 관찰한 결과 됐죠? 다시는 또 그렇게 키웠으면서도. 근데 거기에서 페어웨어함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을 보든지 뭐하든지 자기 경험에 의해서 선택적 취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더라도 거기에서도 선택적 취사를 해서 내 경험으로 가져가거나 내 걸로 가져가는 건데 페어베어의 이론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심플한데 그걸 다 뜯어보면 좀 그런데 저의 어린 유년기의 환경 중에서 어떤 순간에 큰 박탈을 경험했을 때 그 박탈에 대해서 박탈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좋은 부모님이고 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게 페어베어 있고 이론에서 심플하게 쫙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 착함으로 좀 가져갔던 부분이 우리 아빠가 20살 넘었을 때 나한테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건가? 이제 그러면서 좀 반가웠던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제 인생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대상관계 이론가들 코웃이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기본 3명, 미니카, 클라인, 페어베어, 그리고 컴버그, 코헛 이렇게 5명을 대상관계 이론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긴 했는데 전 3사람에 대한 거는 그 강렬한 인상들이 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코웃이랑 컴버그는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았어요. 뭐 이상한 대상이니 뭐니 해도 그게 그냥 좀 가볍게 느껴지는 먼저 말했던 대상관계 세 이론가들에 비해서는 가볍게 느껴지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그냥 일반인이었죠. 상담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으로서 정신분석이라는 책 내용이 좋아서
그냥 책 읽기 정도? 독서하는 수준의, 네, 뭐랄까, 독자 정도였지, 이거를, 다른 타인들과 나누면서, 그래서 내담자, 상담자 이런 관계로서 다른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해오지는 않았었어요. 거기까지가 이렇게 독자로서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독자에서 이제 좀 내가 상담자가 돼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공부를 더 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내담자 경험들을 하면서, 이게, 저도 뭐 그런 개인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저에게도 어떤 결핍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내담자분들은, 제가 담아주고 싶어도 안 담기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담기지 않겠다고 몸부림치고 담는 거에 대한 공포감을 갖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담기고 싶어하는 그 이중 갈등, 담기는 거에 대한 공포감과 담기고 싶은 그것. 근데 그 담기는 경험들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그게 담긴다는 게 두려움으로 오는, 그래서 담길 수가 없는, 그 언어를 찾아준 게 비혼이었던 것 같아요. 비혼에 담기는 거, 담는 거, 담기는 것이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서, 담는 거? 담기는 거? 이랬었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 여기 오늘 이 책 내용에도 보면 부정적 당기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운이 담는 것, 당기는 것, 이 개념을 도출해낼 때, 논문을 작성하고 자기가 연구해서 도출해낼 때 처음에 접근했던 게 부정적 당기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담는 것, 부정적 담는 것, 이제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내담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담아주려고 할 때, 또는 제가 뭐 담아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상담자의 기본 모듈이 좀 일단 담는 그릇콩 형태잖아요. 그랬는데 가볍게 안착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쭈뼛쭈뼛 하다가 안 당길래요, 싫어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당기면서 안정감을 찾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몇 년이 지나도 안 당기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고 공포에 떠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담고 싶지만 당겨지지 않는 이 내담자 아이를 나도 어찌할지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그릇이 작아서, 아니면 저 아이한테 맞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든 가끔 어쩌다 내담자들에게도 얘기하는데, 몰딩도 있지만 그 액체는 너무 흐르잖아요. 근데 액체와 고체 상태에 그게 용어가 이제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액체와 고체 상태에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걸쭉한 상태죠. 너무 액체 상태가 아니고. 그러면 걸쭉한 상태면 담거나 당기거나 할 때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늘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뭐 유연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그냥 좀 이렇게 용어로 따지면 유연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어떤 나의 담김인데 불안정한 담김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담기긴 담기는데 이게 흘러나갈 것 같은 담김이어서 네네. 그 중간 단계, 온전히 담기는 네네. 것도 아니고 아주 안 담기는 네. 것도 아닌데 담기는 것 같은데도 당겨지지 않고. 덜 담겨 있어서 이게 언제 흘러갈지 모르는 이런 상태를 설명하고 계신다 네. 느꼈어요. 하여튼 그래서 나의 담는 능력의 부족을
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된 부분도 있고, 그게 또 내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닌 둘이 함께 몸부림치면서 찾아가야 될 닿는 것과 당기는 것, 제 부분을 깨우치게 해주었던 강렬한 사람이 지금은 너무 고맙네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말씀 속에서는 어떤 비혼의 가장 정수 이론이 녹아 있죠. 상호 주관적이라는 거죠. 내 컨테이너가 굉장히 클 수도 있지만 담기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작아도 잘 담기는 사람이 있고, 내 컨테이너가 아무리 커도 너무도 두려워서 담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상호 주관적이라고 해 두 인격의 만남 속에서만 어떤 정도의 담김이 일어나는지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어느 일방만 봐가지고는 어떤 상태가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처절한 체험 속에서 이게 상호 주관성을 터득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여튼 용어는 나중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어떤 언어를 갖고 있으면 더 쌍박하게 금방 할 텐데, 이 언어 이전에 만약에 이게 촘스키의 그 언어 생성 능력이 타고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제 안에도 내재되어 있는 발화되기 이전의 언어들은 다 갖고 있는데, 아직 발아되게 시켜주는 이 수업들이 다 그런 것이 되는 거겠죠. 교수님이 또 저희를 시켜주시고, 또 다른 선생님들의 상호 주관적으로 주고받음 속에서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담기는 것과 담는 것과 잠기는 것에서 그 인상적인 것이 그리고 또 해석에 대한 것도 보면 담는 것, 담기는 것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여기에서 어떤 문장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해석, 그래서 뭐 우리가 딱히 없잖아요. 이럴 때 해석하고 저럴 때 해석하고가 아니라 그냥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석이라는 게 차올라 와요. 근데 그거를 차오를 때까지 견디는 능력? 거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차오르기도 전에 또는 조금만 해도 금방 뭔가를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내가 담기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이 아직은 나도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금방금방 해야 될 것만 같고, 또는 이제 여러 이론가들 중에서 플라잉 같은 경우는 저도 플라잉식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즉시 해석해주고 뭐 이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했거든요. 그게 어쩌면 저의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건 더 탐구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도 좀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근데 어떤 그걸 부족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갑자기 잘하시다가 셀프 어택을 한 거죠. 네, 셀프 어택해요. 근데 비혼의 얘기를 지금 비혼의 이 표현하고 하는 것이 지금 실제 비혼을 충분히 터득하기 전에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네. 해석이 차오른다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적 대상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로트슈타인은 이 정신분석의 대상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죠. 그래서 어떤 그 하나의 다른 주관성을 만나는데 이 주관성, 내담자의 오를 내가 이해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내담자의 오가 스스로 말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내담자의 오가 직접 드러나는 것은
힘들고 나의 O와 내담자의 O가 만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선택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선택, 내가 내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O와 O의 조우 속에서, O와 O의 만남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드러난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떤 K 펑션이라고 우리가 비원이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것이 해석을 하게 될 수 있는 근거라는 얘기죠.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인데 이것이 우리의 의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있는 것이 흘러서 나에게 침입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O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O를 바로 객관적인 대상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현미경을 가지고 들이대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브젝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내담자가 자기 안에 있으나 자기 것이라고 가져가지 못하고 있던 것을 나의 O와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나라는 채널을 통해서 내가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분이 자기의 O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 K 펑션을 통해서 이분이 그 해석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자기의 O를 내가 해석한 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의 O를 퍼스널 O로 인격화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사고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O의 주인을 만난 거죠. O의 주인이 이게 나야라고 하는 순간 이게 퍼스널 O가 인격적인 O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면 내담자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와 자기가 모르고 있는 자기가 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는 자기는 어떤 무한성을 가진 자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무한성을 가진 이 자기가 결국 드러나는 과정이 자기라고 믿는 자기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무의식에서 오는 이 베타 요소를 자기가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이걸 찾아내거나 알아채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불안하기만 한 거죠. 이 불안함을 상담자가 컨테인하면서 오랫동안 숙성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이 O가 드러나는데 그 O를 우리는 훈련된 무의식을 가진 분석가들이기 때문에 무의식을 알아듣는 힘들이 더 크죠. 내담자보다는. 그리고 컨테인할 수 있는 힘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소화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뀌어 나가면서 그 알파 요소를 통해서 해석이 일어나고 그 해석을 내담자가 가져감으로써 자기의 인격의 변모가 일어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성장이라는 얘기죠. 그 인격의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를 지금까지 남인 줄 알고 있던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내 O가 저 O와 만나서 아이덴티케이션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여기서 깊은 의미에서 공감이죠. 엠파티가 일어났다. 내가 저 사람이 됐다는 경험이죠. 그 경험을 말로 내가 표현하니까 저분이 자기 경험을 이제야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내담자의 의식이 어떤 내담자의 무의식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자기 안에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결국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그 다른 채널이 여기서 상담자가 되겠죠.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잘난 모습으로 드러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나는 컨테인하는 존재로 있을 수 있는 소극적 능력이 있느냐는 얘기죠. 내가 잘나버리면 이 O가 다리를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오늘 또 이거 제 발제 내용을 발제해서 읽지 않고 이렇게 했었던 거고 오늘 제가 만 5년 횟수로 6년째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네, 그분의 저 신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해서 말씀하세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 그냥 해석이라면 해석이죠. 그거를 5년 만에 제대로 해석을 이제 종종 뭐 이것저것이 있었겠지만, 이 해석이라는 거에서 봤을 때는, 그, 처음으로, 그러니까 두 분도 이제 저의 그간의 종종 어떤 해석들에 대해서 받아간 적도 있었겠지만, 처음으로 자기의 전 존재로 받아갔다, 가져갔다, 자기 것이 됐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드디어 탯줄을 짜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탯줄이 잘려져 나간 것만큼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건 진실이에요. 저에게도 긴장을 받았어요. 그게 지금 한 2달 동안 벌어지는 거였거든요. 동생을 만나면서 2달 동안 어떤 작업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는 조심조심 하다가 이제는 그냥 센 발언은 아니고 진실이라면 진실이죠. 진실을 차오른 무엇인가를 꺼내놨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거를 가져가서 만약 오라면 오가 만났다고 할까? 저에게 이제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런 것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이제 닿는 거겠죠. 그렇죠. 담는 과정을 오랫동안 네.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이제 오랫동안 좀 담아왔고, 이제는 그분이 스스로 자기가 여기서도 책에도 나와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면서 이게 담고 당기는 것이 해석을 하는 순간 이제 제가 담기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담자는 담는 그릇이 되는 거라고 여기 책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상호주관성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마침 주제도 이랬는데 또 오늘 제 경험에서도 어쩌면 주제가 이랬기 때문에 더 잘 보였을 수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오랫동안 담는 것과 당기는 것에 대한 제 이렇게 내담자 경험이나 또는 저의 개인적 경험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의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의존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의존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의존하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의존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의존하지 결국은 그 선택적인 거죠. 그렇죠. 선택적이라는 얘기는 상호 주관적이라는 얘기가 밑바닥에 깔려 있죠. 네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삶에서 어떤 거는 담지만 어떤 거는 담기 싫어서 절대 못 담게 하거나 안 담으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해석에 대한 것은 그것도 탐구해 봐야 되겠지만 차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과 또 여기에도 한 3줄 정도 해서 침묵에 대해서 침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라는 능력, 정확한 용어는 침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상담자가 침묵함으로 해서 내담자가 더 자유연상할 수 있게
독려하는 게 된다. 이제 어떤 상담자의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 상담자의 침묵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어떤 자극을 부여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스티뮬레이션을 준다는 얘기죠. 내담자로 네. 하여금 스스로 자유현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침묵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분의 자유현상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다 박탈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닫는 그릇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빈 그릇이지만 텅 빈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채워지는 빈이라 그럴까? 채워질 수 있는 또는 채워진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 같은 거는 보이지 않지만 채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물을 엎지를 때 그냥 평평한 마룻바닥에 엎지르면 이거 담기지 않죠? 네네. 그렇지만 대야를 가져다 놓고 물을 부으면 물이 담기죠. 네네. 그래서 비어있지만 담을 수 있는 비움이라고 하는 거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비움은 전혀 다르죠. 어떤 용기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같이 비어있지만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는 비움이 굉장히 생산적인 거죠. 네네. 이게 비어 있어야만 담을 수 있죠. 이게 가득 차 있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움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비움의 얘기는 굉장히 심볼릭한 얘기,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우리를 비워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컨테이너로서 내 것을 가득 담고 있다고 한다면, 내 것은 내가 컨테이너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의뢰하는 것을 컨테이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내 것으로 담을 것인가 상대방 것으로 담을 것인가 이게 각각 다르죠. 그래서 컨테이너가 필요한데 컨테이너가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도 있지만 컨테이너가 있긴 하지만 이게 나는 내가 필요한 것만 하겠어요라고 자기 것만 프로세스하는 컨테이너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컨테이너죠. 그래서 자개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분석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자개적인 사람은 이것을 전부 자기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아무리 커도 여기는 다른 사람을 담을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비온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하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꼭 이 상담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인간 존재론적으로라도 많이 숙고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고 하여튼 좀 때까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K의 과정을 좀 때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 싶은 마음이 좀 들면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주고 싶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발제자가 본인의 정신분석가로서의 상담자로서의 성장 과정, 그 성장 과정은 자기의 삶 전체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인의 삶 전체 그리고 상담가로서의 성장 과정 그 속에서 본인이 체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본인의 것으로 이것도 내가 가져왔다기보다 무언가가 내게 담겨져 왔던 것들이죠. 내 안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변모시켰던 과정이기도 하죠. 어쩌면 나의 오를 만나왔던 과정이죠. 그 과정을 진솔하게 여러분에게 나누었는데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조금 나눌 얘기 있으면 좀 나누셔도 좋고 아니면 공부를 하고 나중에 나누셔도 좋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시죠. 선생님들 왜 아무도 말씀 안 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컨테이너 하셔야 돼요? 음미하느라고요. 선생님의 뭐라 그럴까 어떤 상담을 시작하시면서 선생님의 어떤 담기고 담는 과정들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또 내담자와의 경험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방해하고 싶지 않은, 조금 누리고 싶은 그런 침묵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동안의 침묵이었는데, 저는 선생님이 정말 많이 담기신 경험을 많이 하신 행복한 분이셨나 보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내담자와 또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텐데, 정말 최근 들어서 더 이렇게, 담아주시고, 또 담기는 느낌, 상호 주관적인 서로 담기고 담는 그런 작업들을 경험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고,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나는 이제 시작인데, 이런 생각들을 들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들을 해봤고요. 그리고, 침묵 말씀하실 때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와닿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침묵, 선생님이 경험을 하셨던 그 침묵이야말로 정말 내담자를 사고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담아주시는 것 같지만 또 선생님이 또 내담자에게 담기는, 그러니까 서로 정말 담기고 담아주는 것의 상호작용이 너무나 이렇게 잘 드러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정말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필요를 알아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상담자의 침묵이 무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실은. 그렇죠.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내담자를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이렇게, 의미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여기서의 침묵은 정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서로 만나는, 레브리라고 하나? 레버리, 예. 그것이 만나는 지점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해석 말씀하실 때도 저는 누구를 해석을 굉장히 해봤다, 경험했다, 그런 경험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받은 경험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정말 여기서 지난 장에서 14장에 나왔던 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시에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나는 분석가의 용기와 해석 활동의 효과와 함께 분석가의 현존 자체가 피분석자에게 깊은 안도감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그 분석가의 어떤 현존 자체가 분석가의 용기와 해석 활동의 효과와 함께 분석가의 현존 자체가 피분석자에게 깊은 안도감을 제공하며 그것은 가장 깊은 뿌리에서 철학의 원리의 작동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왠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선생님이 내담자가 경험했을 법한 어떤 그런 부분이 저한테도 경험되어졌던 것 같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선생님이 깊은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 선생님이 아주 잘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어떤 오늘 발제자의 정서를 잘 담아 주셨는데 마지막에 중간에 또 발제자하고 묘한 것에 동의시가 일어났어요. 본인을 어떻게 했어요? 본인은 해석해 본 적이 없지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많은 유효한 해석을 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본인 것이 별로 누추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담지 마세요. 우리 다른 선생님도 많은 묵상 속에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발제자의 경험과 또 여러분의 경험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오늘 이제 분석을 받으면서
저가 사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담는 거하고 그 컨테이너가 되는 거하고를 참 많이 생각을 하게 했던 분석이었는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제 속으로 이제 빠져들어갔어요. 빠져들어가면서 그 신앙사님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그 침묵이라는 그 얘기도 그 안에 뭐 그 분석을 이제 5년 동안 해가면서 그 5년 동안 그 순간순간 분석 계기마다 많이 선생님이 그 컨테이너 얼마나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아마 5년까지 상담을 이 사람이 담기면서 또 담아주면서 이제 이 5년까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어떤 면에서 그 담는다는 역할을 한다는 것, 또 때로는 담긴다는 역할을 한다는 것, 내가 동시에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이런 공동체 안에 살면서 두 개 다 필요할 때가 참 많은데, 담길 수만은 없죠. 어떤 면에서는. 나도 이제 담겨야 되고, 담기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때는 나도 나의 이제 정말 퇴행되는 모습도 이제 정말 나 자신한테 오픈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게 이제 어떤 사람을 담아간다라는 거, 담는다라는 거는 아마, 성숙해 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계 안에서도 역봉도 이제 더 이제, 깊게, 만남도 깊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참을 때까지, 선생님이 말한 그 참을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말 속에서, 수없이 아마 선생님이 정말 담아주는 역할을 많이 했을 거라는 침묵을 통해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기다렸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내공이, 선생님은 내공을 이제 배우게 되고 감탄하게 됩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또 하게. 지금 해석, 이게 나에게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해석을 말씀하시는데, 임상적으로 본다면 많은 작은 해석들을 5년간 해오신 거죠. 많은 작은 해석을 해왔지만, 그게 마지막에 정말 내가 만나는 이 인격의 지금 참모습을 이해하게 되는 어떤 큰 해석으로 모아진 거죠. 그래서 작은 지류가 모여서 큰 해석이 온 거고, 그 해석은 내가 만난 내담자의 추루스자, 이분이 가장 회피하고 있었던 진면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진면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분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가 그동안 컨테이너를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진행왔느냐 하면, 상담자가 컨테이너하는 모습 속에서 이분은 그동안은 계속해서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어주는, 상담자를 통해서 안심하고 자기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자기가 가지지 못했던 느낌이나 알지 못했던 생각, 이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떤 통찰도 가져가고 정서도 가져가고 다 이제 안전한 상태에서 자기가 안에 있는 것은 베타 요소인데 자기가 프로세싱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다 맡겼는데, 상담자가 잘 재련해서 자기가 꿈을 꿀 수도 있고 기억을 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재료, 알파 요소로 변형된 것을 계속해서 되돌려줬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조금씩 가져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컨테인먼트의 기능,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을 스스로 빌드업하는 과정이 같이 온 거죠. 그래서 점차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독립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베타 요소를 다 몽땅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그 중에 일부씩 자기가 프로세스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의 나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의 자기 안에 있는 담는 그릇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꿀 수 있는 알파 펑션을 가진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해 간다는 얘기죠. 그 과정 속에서 위니카시 얘기한 홀딩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 있긴 하지만 단순한 홀딩을 넘어서 비혼 속에 있는 것은 그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아주기의 펑션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안아주면서 우리는 그냥 안아주는 것만으로 있는 이런 환경으로서의 엄마 역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는 이 재련소의 소장이라는 얘기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테인된 것들을 우리가 소화해 나가는 과정,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꿔가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침묵은 어떤 면에서는 홀딩하는 엄마로서의 기능과 함께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꿔가는 이 프로세스를 계속 허용하는, 이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뭘 한다기보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베타 요소가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어떤 이게 O가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참아내고 있는 거죠. 소극적인 능력이라고 했던 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건 실제로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베타 요소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고,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내담자의 O가 스스로 드러나는 과정을 허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능력이죠. 내가 긴장 속에 있고 불안할 때 내가 뭔가를 하면은 내가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불안이 어떻게 변모해 나가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은 굉장히 얻기 어려운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랜 훈련 과정 속에서만 이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가 점차 자라는 거죠. 그래요. 우선 오늘 많은 것을 우리 체험으로 나눴는데, 우리 교재 중에 지금 꼭 나누고 싶은 한두 요점만 가지고 오늘 나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여러분들 정서들을 좀 나누는 시간 갖죠. 그래서 오늘 교재는 사실은 이 교재에 담긴 것, 오늘 것만 소화를 하신다면 여러분 비혼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근데 그만큼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비혼 전체를 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담은 것을 또 헤쳐서 하나씩 다음 학기에 좀 더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 중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 몇 가지만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우선 발제자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귀절 한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 시간 활용하죠. 그렇지 않아도 저도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이거 닫는 것과 당기는 것에 대해서 읽으시면서 인상 깊으셨던 것들을 교수님 있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꺼내놔서 서로 우리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게 닦는 것, 당기는 것 이런 거에서 그냥 좀 긍정적인 것으로만 더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닦는 것 이거를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제 여기 이 책을 읽으면서 부정적인 닦는 것 이런 거 하고 또 아이가 이제 양육 과정 속에서 이 책을 읽어보면 양육 과정 속에서 돌봄의 양육이 적절하지 못해서 거기에 보면 젖가슴 없어. 이것도 있어요. 그냥 초자가 아니라 초자아. 초에 쌍따옴표 있고 자아.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께
설명을 좀 자세히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책을 읽을 때는 그냥 투자하고 좀 다르게 투자 이제 그거는 좀 설명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 어때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시겠어요? 여기에서 따옴표 슈퍼 따옴표 닫고 자아죠. 그러니까 네. 프로이드가 명명했던 슈퍼 이고라고밖에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프로이드의 얘기를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에는 자기가 본 이 초자는 일반적으로 정신분석에 얘기하는 초자하고 너무 형태가 달라서 조금 구별해서 사용하고 싶었다는 것을 보여요.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주류 정신분석가들에 대한 예의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굉장히 사실은 슈퍼이고라고 부르는 프로이드의 슈퍼이고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개념은 우리의 정신기구로서 슈퍼이고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대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캐런 오나이가 프로이드의 슈퍼이고 개념은 그건 정신기구로 슈퍼이고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병리적인 현상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슈퍼이고라고 지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병리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프로이드의 이런 가장 중요한 이런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부인했던 게 캐런 오나이의 여성 정신분석가. 그런데 비욘도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의 슈퍼이고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중에 병리적인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보통 슈퍼이고 하면 도덕적이고 뭔가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슈퍼이고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긍정적인 슈퍼이고의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하쉬한 슈퍼이고로서 인격의 발현을 억제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먼 포텐셜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억제하는 기능으로서의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걸 이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슈퍼이고밖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정신분석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슈퍼이고의 순기능을 거스리는 것에 슈퍼이고 이름을 쓰는 거가 어쩌면 정신분석학계 내 폴리티컬하게도 위험한 어떤 시도일 수도 있겠죠. 슈퍼이고 전체를 부인하는 것 같은. 캐런 오나이는 결국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부정하면서 정신분석학계에서 퇴출돼 버렸죠. 아무도 프로이드의 이론에 반하는 이론을 얘기했던 이런 분석가는 주류 정신분석가들로부터 아무도 인용도 해주지 않는 완전히 이제 사라진 사람처럼 돼버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욘도 어떤 면에서 슈퍼이고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게 이분의 이론 속에 지금 담기는 것을 그 개념을 처음부터 그런 이론을 하기 전에 실제 인사이트로서는 사이카틱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은 담는 것이라는 개념, 담는 것에 실패한 모습들, 그래서 어쩌면 부정적인 담는 것, 부정적인 담기의 기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 본다면 담기의 실패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래서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 그 상호 관계가 실패했을 때 사이코시스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이코시스의 발병 원인을 정확하게 본 개념이에요. 거기에서 사용했던 게 슈퍼이고라고 하는 개념인데 다른 사람들이 거슬리지 않게 이건 프로이드가 얘기한 슈퍼이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따옴표를 가져다 붙인 거죠.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게 234점, 239
페이지. 그래서 여기서 방해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방해하는, 서브 타이틀 잘 보시면 방해하는 대상과 박해하는 부정적인 담는 것으로서의 초자. 그래서 여기서 자라고 이고라고 돼 있는데 그 앞에 붙이는 것은 대상이죠. 그래서 아브젝트하고 이고가 지금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이거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 없음이래요. without this. 네, 이건 외부가 없는 내적 대상. 외부가 없는, 진짜 우리가 추상적으로 막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외부가 없는 내적 대상, 몸이 없는 소화기관, 소화관. 그래서 초자의 특징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초자. 바로 따옴표 초, 자. 이렇게. 그래서 아무런 도덕성이 없이 도덕적 우월감에 대한 시기 어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선함을 벗겨내고 싶어하는 시기심의 결과이고요. 그 자체가 벗겨내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운명을 갖고 있어요. 이 기원은 두 사람 사이에 있는데 이 벗기는 과정은 마이너스 담기, 마이너스 부정적 담는 것, 부정적 당기는 것이 평빈 우월성, 열등성을 나타내고 다시금 무로 아무것도 없음으로 퇴화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거티브 담기는 것, 네거티브 담는 것이라는 얘기는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 네. 서로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네거티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담김의 실패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결과가 나오는 게 뭐예요? 방해하는 대상인데 방해하는 대상이 형성된 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임상적 관찰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 234쪽을 보면 아동기에 발생한 원시적인 파국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엄마의 적극적인 담기 기능이 이게 잘 일어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부정적인 담기가 부정적인 담는 것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뭘로 알아볼 수 있느냐면 첫 번째가 방해하는 내적 대상이 생겨난다. 방해하는 대상은 obstructive object인데 그러니까 아직 자기 것이 아니죠. 이거라고 수포이거나 이거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죠. 방해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 내적 대상인데 이 내적 대상은 첫 번째 과장되게 정서를 표출하는 유아에 대한 증오에 더해 유아의 정서적 분출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역으로 투사하는 실제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이 속에 내면화됐어요. 그 엄마는 아이가 떼쓰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화가 엄청나게 나는 엄마예요. 공격성으로 가득 찬 엄마죠. 그래서 자기의 지금 화난 정서를 오히려 역투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아이 것을 받아서 자기가 소화해야 되는데 이걸 아이한테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아이 것으로 줘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것을 받아서 내적 대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자신을 거절하는 엄마에 대한 유아의 증오.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화만 내고 있고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아이는 이 프러스트레이션에서 오는 굉장한 어그레션이 생기죠. 이 어그레션을 어떻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담을 곳이 어디에 내적 대상으로서 이미 엄마의 표상이죠. 나쁜 엄마 표상에 자기가 느끼고 있는 정서를 또 투사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어그레션을 투사해서 만드는 내적 대상에다가 여기에 자기의 어그레션을 합쳤으니까 내 것과 아이 것과 엄마 것이 합쳐진 내적 대상이 되니까 이게 괴물이 되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죠. 두 개의 어그레션이 합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적 대상이 이렇게 형성되고 그러면 또 하나의 현상은 유아는 아직 의사소통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사적 통일시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한다. 그래서 내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기를 담아줄 수 없는 그릇이죠, 지금. 그런데 외적 대상도 내적, 방해하는 대상이 생겼다는 얘기는 외부 대상이 담을 수 없어서 오히려 외부 대상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투사해서 그 투사된 것을 내적 대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는 자기의 어그레션을 밖으로 투사하기보다 자기의 인터널 아브젝트에 여기서 나쁜 대상에다 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쁜 대상은 힘이 점점 더 커져서 괴물 같은 내적 대상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는 이때 자기 정서를 담을 컨테이너가 아니죠, 이건. 담기지 않는 것을 그냥 투사해서 만들어낸 내적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담는 그릇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안에 담는 그릇이 없어요. 자기 안에 컨테이너가 없는데 엄마도 담아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대상도 컨테이너로서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 모두 다 네거티브죠. 그래서 어디에도 담기지 못하고 결국 있는 것은 어디에도 담기지 않는 힘든 사람인데 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방해하는 대상만 있다는, 방해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시안 슈퍼이고라고 프로이드가 명명하고 있는 것에 가깝죠. 그래서 슈퍼이고인데 슈퍼이고가 도대체 어느 것도 이해해 주거나 제대로 가이드를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공격성만 가득 담겨 있는 어떤 내적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이게 초자처럼 보이는데 초자라고 하면 이고에서 슈퍼이고가 발생하는 건데 실제로는 내적 대상인데 이게 이고나 셀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컨트롤 밖에 있는 대상이죠. 자기 안에 있긴 하지만 이 내적 대상은 자기의 이고의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이런 대상이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분열이죠.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기 안에 있던 것이 일부가 거기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것 자체는 정상적인 이고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분열되어 있는 이런 괴물들이 어쩌면 사이카틱한 사람 안에서는 하나가 아니고 이게 더 분열이 계속 일어나면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청나게 많은 obstructive object라고 할까, 방해하는 대상들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상에서 사이카틱한 환자를 만나보신 분들은 이걸 처절하게 느끼죠. 이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방해하는 대상을 외부에 투사하니까 외부에 있는 대상들이 전부 괴물로 드러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인데 나를 지금 나에게 가해하기 위해서 위장하고 있다.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간호사 모습을 하고 있지만 또 의사도 의사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고 느껴요. 자기의 내적 대상을 투사하기 때문에. 이 내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방해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이 사이카틱한 사람은 살아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공격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대면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사이카틱한 사람들의 심리 구조를 방해하는 대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방해하는 대상은 어떤 면에서는 초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초자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하는 초자는 아니에요. 근데 얘는 전혀 도덕적이지도 않고 비합리적이고 제멋대로 하는 초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초자는 아닙니다 해서 쿼테이션 마크를 붙인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이건 정신분석의 고전적인 입장이나 이고 사이칼리스트 얘기하는 슈퍼이고라는 기능 자체가 굉장히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사실 그 슈퍼이고가 신경증적 증상이라고 봤던 캐런 호나이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는데 비온이 그 어떤 병리적인 측면의 요소를
초따옴표 슈퍼요. 초따옴표 이고라고 이렇게 자기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고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고가 아니고 방해하는 대상이다.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기서 재밌죠? 비오니 얘기가 대상과 오브젝트라고 얘기하고, 이 오브젝트를 이고하고 오브젝트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죠? 어떤 프로이드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슈퍼이고가 아직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아주 하시한 슈퍼이고 비슷한 것들은 더 강하게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어떤 개념으로 잡아내느냐보다 임상적으로 깊이 있게 왜 이런 모습의 내적 대상들이 형성되는가, 이것을 슈퍼이고라고 부르냐 안 부르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측면까지 합쳐서 하시한 슈퍼이고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고, 슈퍼이고는 결국 이고하고 어떤 면에서 동렬해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고의 기능하고 슈퍼이고의 기능이 합쳐져서 어떤 이들을 통제하는데, 그것을 아직은 심리 내적 기구라기보다는 이물질로,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의 초자나 이고라고 하는 그 개념은 자기 안에 것, 자기 것으로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나라는 개념 속에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이 슈퍼이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슈퍼이고를 가지고 있는 나의 기능 자체는 내 것으로 이미 돼 있지만, 사이카틱한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경우에 큰일 나. 나를 공격할 것 같은 이 두려운 어떤 내적 대상도 있고, 이분들에게서는 가끔 누군가에서 지시를 받잖아요. 환청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내적 대상이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을 거야? 너 혼나는 거야? 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목소리를, 보이스를 듣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자기의 이고로 통합되지 못한, 여기서 방해하는 대상이라고 비혼의 개념으로 친다면, 방해하는 대상들이 하는 내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를 이 사람은 자기 안에서 온다고 느끼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부터 온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환청이에요. 이게 이 보이스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사고 과정이, 사실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사고 과정을 자기가 생각한다고 이분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지시한다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안에서 내적 소리로 듣기도 하고, 어쩌면 이걸 또 투사해서 밖에서 자기에게 지시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심리 내적인 여러 요소들이죠. 이것들이 방해하는 대상이라는 개념으로 비오는 개념화하고 있어요.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더니 저한테 그 한 회기에서 그 질문을 한 5번 정도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해줬을 텐데, 걔가 그 질문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근데 이제 지금 그거는 선생님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는 얘가 분명히 저한테 질문으로 물어보는 거긴 하지만, 지금 너한테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답을 바로 얘한테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속이 탔고, 이거 정말 궁금한데 듣고 싶었는데, 저의 이런 행동이 이게 네거티브로 당기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저희 이때까지 이 아이를 만나오면서의 저의 역전이로서 저의 공격성이 또, 한편에서는 발현이 되었나라고 해서 네거티브 당기는 것과 네거티브 담는 것을 읽어낼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해요. 내담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담자들은 정신분석인 세팅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내담자는 정신분석적인 세팅으로 지금 처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상담 세션을 자기 역동 만족을 위한 세션으로 활용할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래티피케이션을 우리가 채워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이 그런 패턴을 계속하도록 하는 쪽으로 우리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자기의 아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더 강화시켜달라는 요구죠. 이 사람이 정말 몰라서일까? 그건 이분이 무슨 얘기를 들음으로써 자기의 플레저를 만족시키고 싶은 욕동이 속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을 배울 때 그 이론을 너무 고지고대로만 받아들이는 큰 사고가 나요. 내담자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사람이 지금 정서를 담아달라는 그런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액팅아웃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액팅아웃에 거기 협조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기능하게 되면 이분은 계속 그 패턴의 일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혼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이론으로 담아줘야 될 부분과 그런 담김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분이 정서적인 담김이 지금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보다 이분 너무 초보 단계에서 그냥 액팅아웃, 이분 케이스 같으면 성적 그래티피케이션을 임상 현장에서 맛보고 싶어하는 이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조심스러워요. 여러분이 어뷰스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보호하셔야 돼요. 이분을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성적인 어뷰스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각하셔야 된다. 근데 이 자각들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그 내담자 분에게 질문이든 어떤 뭐 믿고 만족이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적절한 반응들이 그것은 담아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안 해줬을 때 그게 담아주는 진짜 내담자를 지금 담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만족이라든가 그 질문에 우리가 질문을 계속 대답을 해석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내담자가 뭔가를 듣고 싶어 하는 것 또는 듣고 싶어 한다 또는 듣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내가 유추한 것 또는 그가 원하는 것을 즉시 주는 거는 진짜 해석이 아니고 그거는 담는 게 아니라 수돗물 틀었을 때 양동이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거지. 이제 제 개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제 경험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차오를 때까지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이 저거를 요구할 때 또는 질문에서 답을 요구하는 건지 아닌지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생각이고 내 마음에 어떤 정서가 차오르는지 그 차오르는 거를 조금 가져가서 그날이 아니라도 좋고 뭐 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제 경험으로는 그 차오를 때 이제 어느 순간 오늘은 이제 그 정도 차올랐으니까 오늘은 가서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어느 순간에 차오르는 게 그냥 쭉 나와요. 말이라든가 어떤 걸 준비하지 않았는데 차올랐다는 느낌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입이 열리면서 탁 나와요. 근데 그냥 그럴 때 그 사람과 제가 어떤 맞닿아지는 건 아마 그게 알게 모르게 담고 당기는 것이 주고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견달수 선생님이 내담자를 담아주려고 하고 또 내담자에게 더 가까이 가 닿으려고 하고 그 애씀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어떤 때는 그게 진짜 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오히려 안 할 때 오히려 담는 거. 약간 역설 같은. 이게 소극적 능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예요. 이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으면서 이 사람 그래티피케이션을 그 자리에서 주지 않으면서 이 사람을 핸들링 할 수 있지 않으면 내가 그만두셔야 돼요. 오늘
어쩌면은 비혼의 전반기라고 할까, 다음 비혼을 한 학기로 할지 두 학기로 할지 아직 다 결정을 못했어요. 비혼이 워낙 깊어서 여러분들이 토론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자로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체험을 통해서 비혼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체화되는 과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컨테이너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비혼을 따로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가르치더라도 한 학기 정도로 가르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비혼을 참으로 자기 것으로 가져가기엔 굉장히 힘들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일단 두 학기로 잡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두 학기에 끝내는 쪽. 그래서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각자의 오를 만나는 과정으로서 비혼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적인 공부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소화하는 비혼이 더 중요해요. 내가 비혼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임상과 내 삶 자체를 관조해보고, 그리고 나는 나의 오를 어떻게 만나고 있고, 그리고 내 이웃의 오를 어떻게 존중하면서 살고 있고, 내 임상에서는 내담자의 오를 보호하면서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힘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치유 능력이 발휘되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션 하나하나만 본다면 바로 우리에게 오는 사고가, 이 상황에서 오는 질문을 바로 정답을 줘서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는데, 그런 태도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걸 이해하세요. 어느 인터벤션도 바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인터벤션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환경을 계속 조성하면서 내가 소화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 사람이 액팅아웃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분이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어떤 방식으로 멋지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인터벤션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리얼리티를 우리가 또 우리의 어떤 실망스러운 우리의 임상 과정을,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어쩌면 한 학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느낌, 시간은 늦었습니다만, 시간이 늦어서 여러분들 지금 일정 바쁘신 분들은 지금 다 가셔도 돼요. 혹시 나온 분들 중에 한 학기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잠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신경 선생님 그 담기는 것과 담는 것을 들으면서, 이게 그 비혼에서는 그 치료자와 내담자의 오를 만남으로써 그 내담자의 그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 수준이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거가 조금 더 가장 남느냐 하면요. 저희가 그 비혼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그런 게 중요하고, 정서적인 소통도 중요하다라고 아무튼 제가 들었나. 그런데 정서를 아무튼 굉장히 중요시하다라고 들었는데, 오늘 이제 그 담는 것을 통해서는 사실 내담자가 상담실에 오면은 물론 언어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비언어적인 게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이 내담자의 몸과 그다음에 내담자가 말하는 언어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정말 이 치료자가 그 재양립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저한테 좀 많이 당기는 것 같고, 우리 내담자들이 성인이 되었어도 이 정서적인 부분은 상당히 어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정서적인 어른으로 키워낼까, 이게 약간의 그 숙제처럼 저한테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담자하고 관계 속에서 어쩌면 내담자를 돌보지만 우리도 아직 취약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취약한 점들을 우리의 오를 만나가는 과정이 치료 과정이라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우리의 취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어쩌면 내가 전능감에 사로잡히면 제일 위험해요. 전능감에서 벗어나서 내가 애쓰는 치료자로 남아야 돼요. 그래서
무력한 치료자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사람들을 돌본다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 있다는 이런 기고만장함으로서는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다. 내 무력함 속에서, 내 취약함 속에서 사람들을 담아간다. 이런 자세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권 선생님 아주 좋은 나눔 주셨어요. 또 다른 선생님들 나눔 주시죠. 저는 이제 요즘에 인상에서는 굉장히 좌절된 저를 경험하고 있고, 그 좌절이 너무 깊으니까 화가 나고 제 안에 있던 공격성들이 굉장히 날뛰고 있는 그런 상태의 인상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정말로 콘크리트한 그런 대상자를 만나면 되게 이렇게 불안하고 긴장하는 수없이 많이 요즘에 많이 경험하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나는 결국은 오를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사실 내 안에 오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길을 좀 여유 있게 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느껴지고, 또 실망스러운 내 인상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좀 거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굉장히 이제 좀 기간이 길거든요. 몇 개월차 계속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좌절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실망스러운 나도 조금 받아들이는 과정들을 조금 편안하게 맞이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수용해야만 안전한 대상이 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너무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해? 나는 셀프 어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공격성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공격성이 나중엔 결국은 대상에게 가버려요. 그래서 위험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안전한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그 정서를 느끼는 건 좋아요. 그걸 부인하시면 안 돼요. 내 속이 열불이 나고 하는 것을 내가 이걸 부인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나버리고, 근데 이걸 컨테인 하는데 혼자 컨테인하기 힘들어서 보통 수고비전을 받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정서를 표출하는 대상이 있어야 내가 담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을 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담길 곳이 없는 상태에서 남을 담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일단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냥 났던 거, 지난주에 제가 질문을 못했던 거가 계속 질문을 못해서. 그 질문은 다음 학기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본인 나눔으로 하세요. 어떤 질문은 잘 생각하시면 질문은 방어예요. 미워요. 좋아요. 바로 그 정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미운 대상한테 밉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나를 고문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 자체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인사이트예요. 그것을 남에게 묻지 말고 본인이 좀 끌어안고 그것을 숙성해 내셔야 돼요.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오해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오해는 여러분 스스로 만나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상호 주관적인 나눔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거였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본인 정서를 나눠주시는 기회를 가져서 고맙고.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누가 혼낼 것 같아요, 지금? 혼내는 사람이 내부에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너무 몸이 어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제가 16장 오면서 책을 안 읽은 챕터는 요 챕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안 좋고 약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서 오히려 아까 우리 신선생님의 어떤 그런 이제 얼라이브한 어떤 경험들 통해서 또 이제 담기는 것을 통해서
뭔가 그냥 정말 아까 변 선생님이 이렇게 아프시면서 뭔가 더 센시티브 해주시고, 엄마의 덮어주시는 이불을 통해서 치유받는 느낌, 당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힘을 빼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당겨서 조금 힘이 더 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힘주어서 뭘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보다, 뭔가 정말 이렇게 너무 잠도 못 자고 너무 피곤해서, 정말 오늘 마지막만 아니면 패스하고 싶은데라는 생각까지도 이게 들 정도였었는데, 근데 어쨌든, 비원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흑암의 빗자발, 흑암의 빗줄기, 그 부분이 다시 또 이렇게 자연상으로 떠오르면서, 비오는 정말 수학적 능력, 흑암의 빗줄기, 이런 여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정서는 힘을 빼자. 힘을 빼고 차라리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것보다 모르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오늘도 침묵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거든요. 네. 그런 정서를 담기는 정서를 안고 1학기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죠. 우리가 지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준비돼서 지적인 탐구로만 가버리면 정서를 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내게 많이 있으면 발전자의 것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비워내야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임상뿐이 아니고 우리 공부하면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우리 얘기만 계속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주는 자양들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내가 준비 안 됐으면 우리 다른 선생님들 다 채워줄 거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할 만큼 하고 나를 너무 들볶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혼자 이걸 터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만이에요. 여러분은 비혼도 이걸 혼자 터득하지 못해요. 누구도 이걸 다 터득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과 협업 관계를 통해서 어떤 여러분의 지금 도반들의 얘기 속에서 여러분이 아직 가지 못한 지점들을 가신 분들을 보면서 또 내가 좀 앞서가고 또 내가 체험한 것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이 또 나에게 도움을 받고 이 과정을 서로 겸손하게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지금 읽는다면 하루 이틀이면 여러분들 교과서 1년 공부할 걸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 속에 담긴 것을 터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서로 토론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내가 어떤 면 또 다 담아주지 못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다음 학기에는 좀 더 좋은 엄마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네.